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해결사입니다. 지난번 쇼츠 영상 딸내미 잡는 똥손 사위 사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내 얘기인 줄 알았다는 분부터 우리 사위도 저래요 하고 한숨 쉬시는 분, 내가 대신 가서 혼내주고 싶다는 분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공감과 분노에 저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사연을 들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이제 막 100일 지난 손주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채워서 똥오줌 범벅을 만드는 남편, 그 무책임한 행동에 우리 따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사연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제 조언도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긴 영상이니까요. 커피 한 잔 타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따님이 처음 어머님께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엄마, 남편이 기저귀를 너무 헐렁하게 채워서 소변이랑 응가가 다 새요. 처음엔 그래, 초보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매번 소변은 기본이고 응가까지 새서 똥칠갑된 이불이며 쿠션, 심지어 딸의 옷까지 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던 거죠. 쌓여가는 빨랫감과 끝없이 반복되는 빨래의 따님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따님은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남편에게 기저귀 채우는 법을 알려줬답니다. 여기 밴드를 꽉 당겨서 채워야 새지 않아. 참 착하죠. 그런데 이 사위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요. 아기 배가 볼록하고 빵빵한데 너무 단단히 채우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랬지 라고 하더랍니다. 아이고 착해서 그랬다는 말에 처음엔 따님도 조금 누그러졌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여기서 똥손 사위의 심리를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아기가 불편할까봐? 과연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내가 굳이 힘들게 꽉 채워서 아기 기저귀를 갈 필요가 있나? 하는 무책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힘들게 똥 묻은 빨래를 하고 아기를 다시 씻기는 고생은 아내의 몫이 될 테니까요. 자기 편하자고 아주 약간의 수고를 덜기 위해 아내에게 수십 배의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육아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전히 많은 남편들이 육아를 돕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고 귀찮은 일은 대충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무책임함이 결국 가족에게, 특히 아기와 아내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남편분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참던 따님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자유부인을 누리다 집에 돌아오니 빨랫감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기는 옷을 벗고 기저귀만 채운 채로 있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아기 기저귀 갈지 말라고 선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따님이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절정을 맞았습니다.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아기가 운다고 기저귀를 또 느슨하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꾸 푸는 겁니까? 그 결과 아기는 온몸에 똥칠갑을 하고 심지어 똥 묻은 손을 입에 가져가 빨고 있었다니. 세상에, 제가 대신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한 따님이 남편에게 욕을 퍼붓고 똥 묻은 손으로 한 대 치고는 아기와 함께 친정집에 가버렸답니다. 남편분이 뒤늦게 전화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욕을 먹어서 쪽팔려 못 살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반성은커녕 아내를 탓하는 이 상황. 단순히 똥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도면 무책임과 배려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화내고 싸우는 것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효과적일까요? 감정적으로 화만 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법이 있을까요?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로만 듣기 쉽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저귀를 헐렁하게 채우면 안 되라는 추상적인 말 대신 기저귀 밴드를 당겨서 배와 밴드 사이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만 채워주면 아기도 편하고 똥도 안 새. 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당신이 기저귀를 꽉 채워줘서 오늘 하루 종일 아기 옷이 깨끗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편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이죠. 긍정적인 피드백은 남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막연하게 화내는 것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똥오줌이 자주 새는 것이 아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피부 질환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매우 연약해서 똥오줌에 오래 노출되면 기저귀 발진이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은 단순히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넘어 심한 경우 궤양이 생기거나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연에 나온 황금색 뼈는 대장균 등 다양한 세균이 포함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아기의 손에 묻은 변을 입에 가져가는 행동은 구강 감염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폐렴이나 장염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기 건강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사소한 실수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면 남편도 책임감을 좀 더 느끼게 되겠죠. 단순히 아내가 힘들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몇 가지 사연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달콤한 빰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기저귀를 제대로 못 채우는 건 물론이고 기저귀 가는 걸 너무 귀찮아해요. 조금만 울면 아 배고픈가 보다 하면서 저한테 미루기만 해요. 남편한테 육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휴,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많은 남편들이 육아를 엄마가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육아는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남편에게 아기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게 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함께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맘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기저귀 떼는 시기에 저 혼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기저귀는 떼는 게 아니라 떼어내는 거라던데 하는 말이 확 와닿네요. 혼자서 변기 훈련시키다가 열불나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따님들, 며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저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하나 읽어볼까요? 해피하우스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알려준 대로 안 하고 꼭 자기 맘대로 해요. 알려주면 잔소리한다고 하고 내버려두면 실수를 해서 제가 다시 다 해야 해요. 차라리 그냥 제가 하는 게 속 편한데 이러면 계속 독박 육아만 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아, 정말 많은 따님, 며느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남편은 육아에 더 멀어지고 아내의 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남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맘님은 이런 조언을 남겨주셨네요. 저는 남편한테 아기랑 하루 종일 둘이 있어봐라 하고 외출을 나간 적이 있어요. 처음엔 당황해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기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육아의 어려움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육아의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똥손 사위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육아는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아에 서툰 남편이라도 조금씩 알려주고 칭찬해주면 결국 금손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님, 따님들도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요구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똥손 탈출 비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